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은 가격이 또 급락하고 미증시 마지막 날 징크스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호재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엔비디아의 H100 칩을 200만 개 주문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뭐 주식시장에 거의 뭐 반영되지는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에버코어에서는 너무 낙관론이 많다. 오히려 이게 부담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제기했고 반면에 이제 CT에서는 증시가 이제 붐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주장들도 있었고요. 한국 관련된 지표 MSCI 한국 지수는 1.4% 빠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증시가 열렸다면 증시는 40포인트 이상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뭐 미증시 3대 지수 다 하락을 했는데 낙폭이 다 비슷해요. 예, 뭐 낙폭이 거의 다 비슷하죠. 다우만 조금 덜 빠졌는데 나이키가 올라가서 저렇게 된 거고 대체로 뭐 0.7%대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S&P 500 지수 보면 되게 독특합니다. 4일 연속 오르고 4일 연속 하락하고 5일 연속 오르고 또 이번에 4일 연속 하락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연말에 마지막 거래일 4일 내리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뭐 특정 종목 때문이 아니라 그냥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11개 업종 중에서 오른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잘 보면 부동산 업종이 낙폭이 가장 컸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보통 뭐 하락률 1위, 상승률 1위 이렇게 나오기가 쉽진 않은데 저게 이제 낙폭이 많이 제일 컸다라는 거는 금리가 올라간 점이 오늘 주식시장에 일부 영향을 줬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이슈도 있었겠지만 금리가 올라간 점이 투자자들에게는 좀 부담을 줬구나. 이걸 또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뭐 이슈들 정리해보면 일단 결과적으로는 S&P 500 지수는 3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940년 이후에 5번만 나온 기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례적인 어떤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려는 그런 물량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달러는 올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9% 빠져서 2017년 이후에 가장 부진한 그러니까 달러 약세, 증시 강세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된 거죠. 뭐 그리고 그 중국이 H200을 엔비디아에 200만 개 이상 주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당국의 어떤 조치가 없다면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그러니까 수입하지 마 이런 어떤 지침이 있었다라면 저 주문 자체가 안 들어왔을 건데 주문 나온 걸로 봐서는 이거 당국에서도 허용했나 보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TSMC에 추가적으로 만들어 달라. 지금 왜냐면 재고 가지고 있는 게 70만 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생산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 그럼 이제 내년도 그 엔비디아 실적은 무조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SMC에서 생산나는 게 이제 내년도 2분기, 올해군요. 이제 올해 2분기부터니까, 이게 이제 더해지게 되면서, 엔비디아 실적은 올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아지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장중에 이제 엔비디아가 플러스권에 되게 오래 머물렀었는데 지수 자체가 빠지다 보니까 이제 같이 밀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CT에서는 버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붐 단계로 봐야 되고, 그 메가세븐 주식들은 예상치보다 실적이 더 나올 거다. 그래서 올해도 주식은 좋을 거야.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는데, 다만 이제 너무 낙관론이 많다라는 그런 어떤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블룸버그에서 설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1곳에 이제 설문을 돌렸는데 올해 하락 전망한 곳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 예를 들어서 에버코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게 하락 전망이 너무 없어서 이러면은 오히려 좀 걱정해야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는 이게 하락하는 경계 목소리가 나와야 그때그때 조정을 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물량 소화를 하는데 이렇게 그냥 쭉쭉 올라가면 뭐 하나만 가지고도 갑자기 빵 터지면서 이제 시장이 쭉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일부에서는 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낙관론이 많은 점을 경계하는 게 있고 또 이제 특히 새해 들어서 첫날 시장이 좀 안 좋은 그런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 첫 거래일에 모두 하락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산타랠리는 마지막 5거래일, 새해 첫 2거래일, 이걸 산타랠리 기간이라고 하는데 올해 이번 같은 경우는 산타랠리가 무산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왜 산타랠리는 전통적으로 좀 오르기가 쉬운데 왜 빠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새해 뭔가 좀 시장이 하락할지도 몰라. 이런 어떤 경계감이 있고 이런 경계감이 이 좋은 시기에도 좀 주식을 매도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 이런 것들도 좀 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대체로 올해 한 2번 정도 금리 내릴 걸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무디스는 상반기에만 3번 내릴지도 모른다. 되게 이제 새로운 주장이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유는 고용지표 이거 새로 잘 못 돌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실업수당이 좋고 어쩌고 다 의미 없고
실업률이 계속 높아질 것 같다. 이거 고용지표 나빠지면 연준이 너희들 때문에 고용지표 나빠진 거야. 이런 이제 지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서 이걸 막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준 구성의 변화. 지금 연준 이사 7명 중에서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이 그 중에서 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월은 트럼프가 지명했다 하더라도 이제 이걸 빼버리고 이제 3명이 그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인데 지금 2명, 예를 들어서 그 파월 의장은 의장으로서의 임기는 5월에 끝나죠. 그런데 이사로서의 임기는 몇 년 더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파월이 아예 그냥 이사도 그만둘 가능성이 있고, 다음에 리사 쿡을 해임하려는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차하면 트럼프의 어떤 그 영향력을 받는 이사가 7명 중에 5명까지로 늘어날 수도 있다, 구도가.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좀 빈번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다만 이게 뭐 다수의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디스의 어떤 개별적인 주장, 이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미국은 마지막 날 좀 약하거든요. 그 최근 들어서 보면 그 마지막 거래일에 4년 연속 하락했었는데 이번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5년 연속 하락한 게 되는 게 되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최근 25년 동안 보면 마지막 날 평균 0.28% 빠지고 오른 비율이 32%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조금 미증시가 수익 실현하는 그런 징크스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반복되는, 사실 미리 좀 빠졌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이 커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냥 좀 마지막 날 징크스 그대로 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1월에 좀 부진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 평균적으로 보면 그 상승 확률이 아주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터무니없이 낮은 건 아니지만 한 60%니까 어정쩡하잖아요. 그러니까 1월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계절적인 특성도 없고 하니 또 3년 연속 두 자릿수 올라가고 했으니까 1월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나서 참여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좀 많았던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렇다고 뭐 이런 징크스 때문에 시장이 무조건 매도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은 가격이 오늘 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은이 오늘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고 이제 선물 거래 뭐 스팟 가격이 다 따져보면 오늘 되게 많이 하락했는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보여드린 차트죠. 은이 52주 신고가에서 저렇게 뚝 떨어지는 어떤 하락이 나오고 나면 그러고 나면 그때 이후에 은 가격이 평탄하게 올라간 사례는 거의 없었거든요. 이게 차트로 봐도 이렇게 저때 이후에 은이 좀 변동성이 커졌거나 아예 그냥 추세가 바뀌어버렸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또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은 가격이 빠지면 은 선물 거래 뭐 이런 것들 등등 또 예를 들어서 뭐 돈 대출 받아가지고 은 투자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이게 빠져버리면은 하락률은 10%지만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2배 이제로 했다. 그러면은 20% 마이너스 난 거랑 똑같은 게 되죠. 대출 받아서 투자한 경우에는. 이러면 이걸 메꾸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 가격이 너무 급속하게 빠르게 빠지게 되면 그 여파로 주식을 팔아서 그거를 메워야 되기 때문에 은 가격의 어떤 하락이 증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 은이 저렇게 빠져버리면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여파도 오늘 이제 좀 부담을 준 것 같고 또 하나 오늘 국채금리가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장중 국채금리 추이인데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9천이 나왔어요. 예상이 22만. 그러니까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라는 건 내가 이제 일자리를 잃었으니 나한테 이제 실업수당을 주세요. 실업보험급여를 주세요라고 이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주에 그 사람이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는 건데 한 22만 정도 됐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19만 9천이 나오니까 고용이 좋은가 보다. 고용이 좋으면 금리 안 내리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 말고 뭐 마지막 날 거래일에 좀 특수한 거래도 영향을 줬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 올라가면 또 주식시장에는 불편해 하잖아요. 그리고 4.1%를 잘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 이하로 좀 내려가야 되는데 자꾸 그 자리에서 튕겨 올라가고 하니까 금리 덕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심리도 오늘 매도 물량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시총 상위 종목 다 빠졌는데 빠진 것 정도가 아니라 오늘 상승한 종목 수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이게 보시면 S&P 500 내에서 상승률 3위 종목이 1%예요. 상승률 상위 종목이 1%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나이키는 그 회사 CEO가 주식 신규로 매수했다라고 주식
매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올라갔고, 몰리나 헬스케어는 이제 마이클 버리라고 이제 그러니까 뭐 증시 맨날 하락할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AI 버블이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몰리나 헬스케어 호평했다라고 그 소식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다음에 이제 오늘 테슬라 주가가 1% 빠졌는데, 테슬라는 또 이제 마이클 버리가 저거 고평가다, 근데 나는 공매도는 안 했어, 또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정쩡하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오늘 전체적으로 폭락한 건 없지만 이제 오른 종목도 없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매도 물량을 추리하는, 예, 그런 날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히 특정 업종이 뭐 하락을 주도한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애매한, 예,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또 하나의 특징이 달러가 되게 약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한 건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다, 돈이 흔해졌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하락한 점은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 건데, 이게 저 달러가 약했는데 그 동북아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뭐 중국 이런데, 특히 우리나라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원하고 엔화가 또 약세를 보이는 되게 독특한 흐름을 보였죠. 웬만하면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환율이 내려가야 정상인데, 이제 거꾸로 올라간 건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좀 독특하게 올라간, 예, 그런 특성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큰 걱정은 안 하는 게, 그 내부자들이 주식을 계속 사고 있어요. 예, 특히 나스닥 100 안에 있는 그 내부자, 그 기업들의 내부자들은 주식을 사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회사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다. 뭐 기업들의 실적은 그만큼 좋아진다는 의미니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서 걱정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주식시장, 여기서 가장 진한 색깔이 실제 지수고, 연한 색깔은 애널리스트의 추정치, 그다음에 이제 이걸 뭐 경제 분석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경제 분석가들의 추정치, 이건데, 그러니까 대부분 다 추정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쁘게 나오는 해는 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마이너스. 예, 그냥 나쁘게 나오려면 아예 마이너스로, 연간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나오고, 플러스로 나온다면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 주식시장은 그냥 아예 그냥 마이너스로 가던가, 아니면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던가, 어정쩡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 이 통계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예상이 돼서.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아마 1월에 분위기 보고서 가늠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1월에 어떻게 되느냐가 그 연간 주식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3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올라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아, 그러면 1월을 보면 올해도 어떻게 돌아갈지를 가늠이 되니, 그러니까 이제 1월 보면서 이제 좀 현금 조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1월 돌아가는 거 보고 판단을 하자,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본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관련 지표는 오늘 1.4% 정도 빠졌거든요. MSCI 한국 지수가 1.4% 정도 빠져서, 만약에 오늘 우리 증시가 개장이 됐다라면 한 1% 정도, 예, 그러니까 뭐 한 4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해서 출발했을 거다, 뭐 이렇게 우리가 가늠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요약을 좀 해보면, 2026년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단 경계하면서 보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에, 마지막 거래일에 연속해서 이제 좀 빠지는 이례적인 어떤 모습. 그러니까 마지막 거래일에 빠지는 거는 좀 자주 나왔는데, 산타랠리 기간에 하락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좀 쉽게 나오는 건 아니었거든요. 좀 경계감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 하락을 두고 그래서 매물을 미리 소화를 했기 때문에 연초에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변동성을 회피하려고 해서 연초에도 이 물량은 계속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거래일이 되게 중요하게 됐죠. 그리고 우리 증시는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이 실적 발표로 인해서 주도주가 계속 IT가 될 거냐, 아니면 시장 자체가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어정쩡한데 이래버리면 올해 실적 추정치에 대한 어떤 상향이 멈추면서 시장이 큰 변동성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고민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5,000포인트의 가능성을 되게 높게 봐요. 네, 5,000포인트 가능성을 되게 높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거는 그 호재라고 알려진 게 다 노출이 돼서 5,000포인트 간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후자 쪽도 당연히 이제 일리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변동성도 어느 정도 예상은 되지만, 5,000포인트라는 숫자 자체가 주는 어떤 기대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상승에 대한 어떤
흐름은 뭐 시도는 계속해서 나오진 않을까 뭐 이렇게는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그 초반에 변수가 1월에 또 많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나 FOMC 회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미국 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이제 연초에 나올 거로 추정이 되잖아요. 3월 안에는 나올 거다라는 건데 시장에서 1월에 어떤 그 윤곽이 나올 거다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한 어떤 변동성은 어느 정도는 각오는 하되, 제가 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지수보다 종목의 수급이 중요하다. 설령 강세장이라고 하더라도 차별화 장세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집중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새해 첫 방송이었습니다. 올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모두 대박 나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대박 나시고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분은 5배로 더 대박 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뭐 하여튼 저는 정상적으로 다 방송하니까 매일 그냥 방송 계속 열리려니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됩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